장갑 도매상에다가 만난 친구인데 공장 열을 적에 밀링하고 선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돈으로 그 기계값이 중고값이라도 2,600만 원이에요. 근데 부도난 놈한테 누가 돈을 빌려주겠냐고. 야, 계좌번호 불러라. 그거 뭐 기계만 사면은 버티냐? 다른 것도 뭐 부품 못 짜가려고 3천만 원 송금해 줄 테니까 분할해서 조금씩 갚어. 그 친구 진짜 멋있는 친구예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침대 회사로 전국에 1위가 된 거예요. 저도 몰랐었어요. 침대 한 분야로 100억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아마존에서 당일 배송을 한다는 그 교수님의 얘기를 듣고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지 않나. 차 한 대에다가 싣고 무작정 출발을 한대요. 어느 지점을 가다가 콜을 받는 거야. 지금 미국 아마존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서 해봐야 되겠다. 정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직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가면은 손님이 알잖아요. 13년 전, 15년 전 약 그랬는데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아, 우성 제품은 10년이 가도 좋다. 저는 지금도 이게 재밌어요. 사업이 진짜 재밌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성 ENG 대표이사 이광우입니다. 저는 의료용 전동 침대를 시작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됐고요. 저는 사업을 일찍 했지만 실패를 많이 했어요. IMF 전에 5번인가 정도를 실패를 하고 다시 이거를 일으킨 제가 IMF 이후에 2005년도에 이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장사를 했어요. 제가 25살부터 방산시장에서 장사를 시작을 해서 IMF 때까지 5-6번을 망했어요. 마지막으로 의정부 시장에서 2005년도까지 1,000원짜리 옷을 팔았어요. 골라 하고. 지금도 의정부 시장에 가면 천냥사장 왔냐고 그래요. 1,000원짜리 옷 팔았다고. 저 의정부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이건 아니겠다 그래서 다시 청계천 나가서 이제 납품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청계천에서 기계공구, 전기자재, 잡자재 이런 걸 가지고 중소업체에다가 납품을 해요. 어느 업체에서 공장장이라는 분이 이 철망이 있어요. 저희 침대 하기 전에 이 철망 사업을 했어요. 장사꾼이 아무것도 모르고 제조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해다가 누가 그래. 이 제품을 딱 보여주면 이게 30년 동안 독점한 거라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러니까 진짜 알아보니까 30년 동안 독점을 한 거예요. 그 회사에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근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떠들고 옷 팔고 술 먹고 떠들지만 알지 제조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근데 무식하면 용감했다고 공장 60평짜리 얻어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망을, 독점한다는 망을.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사업을 어떻게 해서 완성을 했어요. 근데 그 중간에 경쟁업체에서 왔었어요. 저희 거기를. 이거 얼마 들어갔는지 곱하기 3을 줄 테니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는 야, 이게 되는 사업이구나. 더 확신이 가잖아요. 그죠? 오히려 확신. 그죠? 확신이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제품을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을 해서 처음에 뭐 매출액이 뭐 500만 원, 300만 원 더 시작을 해서 한 3년 만에 한 7, 8천을 올린 거예요. 근데 그게 7, 8천을 하게 되면 마진이 엄청난 거예요. 최고 지금도 1위 업체가 그 냉난방기 하는 그 회사에다 물건을 납품을 넣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도 그 회사하고 저희 회사하고 두 군데만 해요. 저희 회사가 한 60% 시장 점유율이 걔네들이 한 40%. 이 철사를 하다 보니까 침대 회사에 등판 낼 이 메시망을 철망으로 해요. 그래서 그 회사에 납품을 넣게끔 돼 있어. 부분적으로 이제 철망만 찍어서. 그러면 우리도 침대를 만들자. 사실이지 이 제조업 하면서 자기 상품을 갖는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납품 넣고 우리도 만들자. 처음에 우리 제품 OEM으로 만들어 주다가 이제 저희 제품 해가지고 이 철망에서 벌어서 침대 회사에 엄청 쏟아본 거예요. 저는 제 신조랄까 남하고 틀리게 해야 된다. 뭐든지 남하고 똑같으면 똑같이 가지. 제조업을 하면서
크고 서러운 게 뭐냐 그러면 저는 상고 출신이에요. 20년 전, 15년 전에도 세종학력 써야 되고 그 고줄 쓴 데는 자체가 사실이 뭐 공부를 못해서 상고로 간 게 아니고 어렵다 보니까 상고로 간 거고 제 나이 52살에 야간대학교를 간 거예요. 거기서 심화과정까지 해서 4년 하고 경희대 가서 석사하고 작년에 공부한 지 한 13년 만에 박사까지 받았어요. 경영학 박사를. 힘이 생기고 뭐 해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침대를 하면서도 우리가 4, 5년 전에 전국적으로 물류망을 해갖고 온라인 판매 쿠팡, 네이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온라인 쪽으로 해갖고 한 3년 동안 적자를 내고 그 물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물류 시스템이 저희 같이 갖춰진 데가 없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침대 회사로 전국에 1위가 된 거예요. 저도 몰랐었어요. 침대 한 분야로 100억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년까지 해서 다 우리 그 회사 전체가 한 150, 60억 했을 거예요. 3년 후에는 250억을 하자. 그 이제 정해놓고 쿠팡 온라인 쪽도 저희가 최고 선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지용구 쪽으로도 저희가 1위를 하고 있고. 이 물류 시스템과 유통 시스템을 갖기 위해서 3년의 적자를 버티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적자를 한 달 버티는 것도 힘든데 3년을 버틸 수 있는 그 뚝심은 그런 배짱은 또 어디서? 왜 그러냐 그러면 안만복 가야 되니까 내려놓지는 못하잖아요. 저희가 침대만 사실이 했었으면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원동력은 냉공조기 쪽에 보호망, 철망 그거를 벌어서 이쪽에 다 한 거예요. 저도 대학교를 안 다녔으면 아마존이 뭔지 알리바바가 뭔지도 몰랐잖아요. 그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죠? 아마존에서 당일 배송을 한다는 그 교수님의 얘기를 듣고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지 않나. 통계학적으로 해서 여기에서 차 한 대에다가 싣고 무작정 출발을 한대요. 어느 지점을 가다가 콜을 받는 거야. 지금 미국 아마존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서 해봐야 되겠다. 나도. 그래서 우리도 물류를 대구에서 한 대 시켜던 부산에서 한 대 시키던 2대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다 정해져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경상도 1박 2일, 전라도 1박 2일, 그 나머지는 당일치기. 차 12대가 계속 그 불러 들어오는데 저도 지금 거의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와요.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또 저도 아침 최고 먼저 나오고 직원들 중보다도 저는 뭐 최고 먼저 나와요. 하고 이제 들어갈 때는 뭐 한 5시쯤 들어가고. 이게 침대가 실버 산업 쪽으로 좋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이지 우리나라에서 침대 해갖고 돈 버는 데가 없어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또 수입해오고 뭐라다 보니까 이윤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중국에서 합작해서 들어오고 우리 나름대로 하면 중국에서 수입해는 하고도 경쟁해도 이익은 충분히 된다. 또 우성 케어라는 데에서 저희가 우성 ENG가 법인이고 JPN테크가 거기가 이제 보호망만 하는 데고 우성 케어 거기는 침대를 렌탈을 하고 회수하고 설치하고 소독해서 돌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렌탈 사업 쪽으로 중점을 두고 첫째 뭐냐 그러면 제품 개발 또 제품 품질 저희 회사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남았다. 침대에서 망한 회사도 많아요. 왜? 무조건 싸게만 팔려고 그러지 품질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근데 저희 회사는 제 고집대로 뭐냐 그러면 정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직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가면은 손님이 알잖아요. 쇼트라는 게 있어요. 쇠구슬처럼 막 때려가지고 녹을 싹 벗겨내고 도장을 해요. 도장을 하면 10년이 가도 그대로예요. 한 대당 4, 5만 원 더 들어가는 그거를 투자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 이제 그게 지금 한자가 한 13년 전, 15년 전 약 그런데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우성 제품은 10년이 가도 좋다. 일본 거는 저희 제품에 곱하기 3 내지 4예요. 침대 가격이. 저는 국내에 있을 때는 그걸 잘 못 느꼈는데 베트남 가면 일본보다 한국을 더 쳐줘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높은지 저도 실감을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들 외국 애들이 지금 한 30명 될 거예요. 진짜 고마운 사람들이 외국 노동자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일을 안 해요. 일 안 해. 잔업 안 하는데. 근데 그걸 또 52시간제로 묶어놔버리니
그게 묶어놔버리면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또 납기나 뭐든 더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참 외국 애들한테 잘해줘요. 또 나름대로 기숙사도 이제 새로 진 데를 보면 원룸같이 해가지고 왜? 고마운 거예요. 그 외국 애들.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잘해주는 거 더 잘 알아요. 외국 애들도. 13년간 학교 생활을 하면서 교수님들이나 배운 거를 이 회사에서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아들도 박사를 했어요. 자기도 아빠들 박사를 하겠다. 근데 그거 같이 고마운 게 없어요. 아들이. 부모가 13년 동안 공부를 하고 사업적으로 이렇게 커나가고 이러니까 아들도 은연중에 배우더라. 공부 잘하는 거는 잘하면 좋지만 못해도 100이라고 생각했을 때 안 한 것보다 낫지 않냐? 10% 20%만 머리에 들었어도 안 했으면 10% 20%도 어찌로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새만 살았으면 이렇게까지 못 오죠. 어떻게 됐든 은행을 빚을 해서라도 저희 그 지금 이쪽 평수가 약 한 4,700평 정도 돼요. 이게 거의 따블이 올라서 가격이. 그러니까 이자 낸 게 번 거야. 그 누구는 그렇잖아요. 사업하면서 이자만 나면 그거 버리는 거라고 그러지만 그거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제 계산은 어떻게 해서라도 벌어서 이자를 내면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은행에서 그냥 빌려줘요? 지가가 올라가니까 돈을 또 빌려주는 거예요. 부동산 사업이랑 연계가 돼 있다고 봐도 무방하네요. 보통 보면 사업을 한 번 망해도 가정이 거의 많이 깨져요. 가정이 엄청 깨져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그때 그러더라고. 여보, 나 안 도망갈 테니까 술 먹지 말고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나도 지금도 저희 집사람이 참 고마운 게 뭐냐 그러면 한 번도 아닌 5, 6번을 망했는데도 제가 워낙은 7.8기라고 이게 상호가 8번째예요. 동창회도 안 나가잖아요. 망하면. 이광우는 망했다 소리만 들리니까 이제 우리 회사 저쪽에 1000평짜리 샀을 때 와서 보더니 네가 진짜 사장이네요. 옷장사 한다 했는데 들렸지. 장갑장사 한다고 들리던 친구가 공장을 저거 하니까 네 공장 진짜 맞냐? 응, 안 믿어. 월급쟁이, 월급 사장이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아내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정이 찢어졌으면 잘못됐으면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은 어디 가서 10만 원도 못 빌려와. 내가 웃으면서 그래요. 그래서 이혼을 안 한 거다. 보통들 이혼을 하는 사람들은 장사든 사업이든 해다가 잘못되면 아내가 어디서 돈을 다 끌어온단 말이에요. 사채든 뭐든 뭐 친구든 누구든 친정이가 다 끌어와. 막상 해서 저기 되면 마누라 건 안 갚고. 거의 다 그래. 째진 이유가. 사실이지 남 거는 할망정 아내 거는 다 줘야 안 도망가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돈 잘 벌을 때 네가 꼬부쳐놓은 네 돈이니까 이건 안 갚아도 되고. 그래서 거의 다 찢어지는 원인이 거기 있어. 굉장히 남자답지 못하는 거죠. 그죠?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돈은 어디 가서 빌려야 돼? 은행에 가서 빌려야 돼. 아는 친구, 친척 절대 돈. 저는 그전에는 장사했을 때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야. 돈은 은행에서 빌려야 은행이 그냥 줘요? 다 보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지금도 이게 재밌어요. 사업이 진짜 재밌어요. 유태인 상법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유태인 상법 하나 중에 하나가 내가 줄 거는 최고 늦게 주고 내가 받는 건 빨리 받아야 돼. 떼어먹지만 않으면 된다. 약속은 늦게라도 지키면 된다. 그 이자 없는 돈 아니에요. 야, 60일 결제, 90일 결제. 어음 끊는 거 아니고. 그리고 많이 팔아서 딱 주면 그러면 몇 달치를 유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그걸 어음으로 끊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저도 어음 끊었다 부도도 당하고 내봤지만은 간이 커져갖고 안 되는 거야. 약속만 지키면 우리 똑같잖아요. 내일 줄게 모레 줄게 하는 놈보다 다음 달 말일날 딱 줄게. 그 다음 달 말일날 딱 주면 맞잖아요. 저는 지금도 옛날에 부도하고 뭐하고 남의 거 저는 다 갚아줬어. 10년 20년에 거쳐서도 다 갚았어. 우리 친구들 사이 친구한테도 그때 내가 우리 친구가 당자가 2억 2천이 있었는데 당자 수표가 부도가 나면 80%를 회수를 못하면 영창에 가야 돼. 우리나라 법이. 네. 근데 우리 친구가 나를 믿고 다 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계속 갚았어. 10년, 15년 정도에 해가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6천만 원을 탕감을 해주더라고, 그 친구가. 와. 나보고 그래요. 너 같은 애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으면 안 갚는 거지. 무슨 뭐
그걸 갚아주는 놈이 너 같은 그 친구가 어려웠을 적에 내 당자 수표를 가지고 가서 지가 이자를 먹었지만 도와줬잖아요. 그죠? 내가 그거 부도났다고 아이고 너는 잘 살아나가 아이고 몰라. 그 친구는 강남 살고 있어요 지금. 저번에 한번 왔더니 한 10년 만에 한 번 본 것 같아요. 우리 회사 보고 이러고 오더니 깜짝 놀래. 너는 성공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난 고맙다 그래서 그 부모가 포천 사는데 연세가 86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아프시대요. 친구야 내가 최고 우리 회사에서 비싼 침대 내가 줄 테니까 엄마 갖다 드려라 해서 주소 줘라 그래갖고 해줬어요. 이야. 그랬더니 그 친구도 하여튼 하지 마. 얼마나 고마운 친구예요. 또 한 친구는 장갑 도매상에다가 만난 친구인데 공장 열을 적에 밀링하고 선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돈으로 그 기계값이 중고값이라도 2,600만 원이에요. 근데 부도난 놈한테 누가 돈을 빌려주겠냐고. 암만 내가 이자를 좀 주지만 야 계좌번호 불러라. 그거 뭐 기계만 사면 은 못했냐? 다른 것도 뭐 부품 못 사가려고 그러면 3,000만 원 송금해 줄 테니까 분할해서 조금씩 갚어. 그 친구 진짜 멋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20대 때부터 안 친구들이니까 사회 친구들이니까 그러면서 아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그 강남에 아파트 헬스를 하는데 다가오더니 뭐 하냐고 그랬더니 아이 뭐 의료기상에 한다고 어쩐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내 생각이 나서 우성이엔지 침대 저기니까 아 대단한 회사다. 그 친구가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원주에서 2년 반 됐는데 그전에 딴 데 해다가 올해서부터 우성 ENG를 물건을 쓴다. 그래서 그런 회사 없다. 전국적으로 물류 배송 다 해주고 에이스 잘 해주고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친구가 통화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세상이 엄청 좁은 거예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유 저도 기분 좋죠. 근데 저도 한 15년 동안 침대 사업을 했지만 앞만 보고 온 거예요. 언제 1등 할는지도 모르고. 근데 저는 그거는 있어요. 가식 없이 내 방침대로 모든 AS가 뭐가 진짜 잘해주면 온다 고객은. 고객의 심리는 그거잖아요. 싸고 좋으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싸고 좋으면 품질 좋고 싼데 왜 안 사? 납기 정확하고.